메일이 한 통 왔네요.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면 취업해야 하는데 장교 복무한 것이 문제인지 이력서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전역한 장교 출신입니다. 전역 전에 우연히 전기 분야에 발을 디디게 되어 전기 기능사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고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서울에 살기에 가능한 근처에 입사하고자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의 입사 지원서를 넣어봐도 취업 시장에서 경험이 없다 보니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데라 TV를 시청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험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인지 실무 경험을 쌓을 방법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시설관리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사람을 많이 뽑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뽑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뽑는다는 건 뭐예요? 신규 현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신규 현장이 생겼을 때는 한꺼번에 뽑습니다. 그럴 때는 뭐 군 전역자, 장교 출신, 부사관 출신, 그 다음 뭐 비전공자 출신들도 말만 잘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면접만 잘 보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곳은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키워서 쓸 사람들을 뽑거든요. 인성을 많이 보죠. 장교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연락이 안 와. 자기는 자격증도 있고 건강도 충분하고 일할 마음도 충분하고 다 있는데 왜 연락이 안 오느냐. 경력이 있어도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전기 기능사 기사를 다 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력서를 냈을 때 받는 곳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쓰느냐에 따라서 연락이 가고 안 가고 그러는데 전기 안전관리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야.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죠. 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직원으로 가면 더더욱 또 이제 경쟁력이 붙잖아요. 경쟁력이 붙어. 자기만 이력서가 온 게 아니고 그 하나가 더 와 있단 말입니다. 하나가 더 와 있어. 본인은 이제 이력서에 장교 출신이라고 썼어. 한 사람은 군 전역만 썼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연락을 누구한테 먼저 줄 거냐. 연락을 주는데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장교를 일단 뺍니다. 장교가 아닌 사람에게 연락이 갑니다. 장교, 부사관, 공무원. 자, 이러한 조직에서 몸담았던 분이 시설관리로 들어오겠다고 이력서를 딱 냈을 때는 뽑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꺼립니다. 꺼려. 네, 저도 직원들을 장교 출신하고 부사관 출신들이 제 밑에 많이 있었어요. 직원들 신상 내용을 딱 보다가 장교 출신을 딱 발견하니까 섬뜩하더라고. 한참 나이도 적은 부하인데도 섬뜩해요. 그런데 군대 조직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병 출신하고 부사관, 장교 출신들이 있는데 제대를 했을 때 목소리나 어떤 그 행동 거지가 틀려지는 거야. 내가 부사관 출신을 하나 써봤는데 그러니까 하사관 출신이죠. 제가 30대 초인데 26인가 7인가 난 친구인데 아파트 관리소에 전기 기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목에 힘을 못 빼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할 거 없습니까? 이래 섬뜩해. 그래 그 친구하고 일을 했는데 스스로 적응을 못해서 수개월 후에 그만둬서 나갔어요. 그 다음 어디서 뭘 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 장교분이나 부사관분 아니면 공무원 했던 분들이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입사가 되느냐. 이력서 냈을 때 일단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시설관리에서 이력서 내면은 면접 보라고 오라고 할 때는 한 사람 전화하거든요. 한 사람 와서 전화해서 맞으면 그 사람 써버린다고. 뭐 여러 명 불러가지고 막 다인 면접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오면 될 것 같다. 써요.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쓸 때 우리 현장에 당장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력서를 딱 내서 와요. 일하는데도 이력서 내서 이직하려고 낸다고. 그러면
여기서 면접을 봐요. 면접을 와서 아니 어디 근무하고 있나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예,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언제 그만둘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써준다면 바로 그만둡니다. 바로 그만둡니다. 이게 시설관리 현장이에요. 공무원 집단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나 뭐 아니면 좀 고상한 곳은 그만두는데 시차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현장은 시차 안 둬요. 대우라도 잘해주고 했으면 아니면 갑질이라도 덜 냈으면 모르겠는데 나가는 사람의 99%가 왜 나가냐고. 돈 적어서 나가는 것보다도요 더러워서 나갑니다. 더러워서. 이 새끼들 뭐 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갑질하는 게 더럽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이제 직장을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다가 어디에 직장에 나왔다 하면 바로 이력서 던집니다. 던져요. 뭐 재직중으로 던질 수도 있고 뭐 퇴직했다고 이력서에 속여서 던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력서 받을 때 저쪽에서 뭐 재직한다고 뭐 꺼리거나 안 그렇습니다. 꼬셔서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해요. 왜? 우리도 사람이 아쉽거든요. 저 시설관리 현장에 사람들이 막 남아 도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실상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갑질도 많고 하다 보면 그 현장에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부족한 곳이 많아.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현장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계속 사람 허덕이는 현장도 있어요. 관리자들이 문제가 있는 곳이지. 어떤 현장의 어려움보다도 관리자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안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장교나 부사관 아니면 공무원 했던 분들이 이력서 낼 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것보다는 본인의 이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력에. 본인이 일할 줄 모르는 거는요. 만약에 내 사수가 이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다 하면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한꺼번에 매일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쓸 사람이다 했을 때는 내 말만 잘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써요. 근데 장교 출신이나 부사관 출신들은 쓰려고 하니까 이거 날 가리킬 것 같아. 이 자식 오면은 뻣뻣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연락을 안 가네. 연락이 안 가. 그분이 다시 군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험을 쌓아야지. 그러면 어쨌든 입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력서 내서 연락 오는 것은 장교 출신이라고 썼을 때 안 온다고 봐야 돼요. 1차는 걸러진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이력서에 나를 부르도록 일단 면접에 가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것은 공무원이나 장교 출신들은 뭐 이력서가 정확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력서가 허위 사실이 발견돼 있을 때는 뭐 잘린다 이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내가 공채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일반 그 시설관리 빌딩에서 근무를 하려고 해요. 이력서 안 봅니다. 사실은. 근데 받을 방법이 이력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받지만 다 면접에서 사람을 판단해요. 면접에서. 그리고 이력서는 취업하고 나서는 이력서 중요시 여기지도 않아요. 허위 사실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해요. 그런 걸 따져보지도 않고 왜 어차피 좀 있으면 또 그만 나갈 수도 있잖아. 그만 나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 들어갔어. 경력 쌓으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사하려고 했을 때 조심히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전기 기사를 갖고 있고 기능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자격증을 기사 다 빼야 돼요. 기능사만 써야 돼. 안전관리자로 들어갈 게 아니고 기능사로 들어갈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 경력은 기능사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이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경력은 되는 거예요. 들어간 이후에 나중에 자격증을 까면 되는 거고 저 기능사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협회에서 나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전기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제 경력 신고해서 일하시면 이제 자기가 2년 무제한 풀리는데 2년, 기사면 2년, 산업기사면 4년으로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자격을 하나 뺐어. 기능사만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 전역이라고 쓰지 장교라고 쓰면 안 돼. 장교라는 걸 빼버리는 거지. 나중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거 초본하고 등본 내라 그래요. 그건 왜냐면 건강보험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잖아요. 장교 출신이라는 게 거기에 써집니까? 안 써집니다. 내가 이력서 낼 때 남들이 꺼리는 것은 다 뺏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뺏어 써야 되는 거예요.
군 전역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그리고 군 전역도 뭐 연도 같은 것도 빼고 불리한 거 다 빼는 거야. 이력서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써야 되고, 만약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나는 군 출신이고 군 장교 출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넣었을 때는 100% 꺼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걸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돼요. 그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뭐 경험이 없으면 사회에서 뭐 경험 없다고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순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연락 와요. 그 다음 면접 보면서, 면접 볼 때도 합격시켜주는 날까지 조용히 있는 거지. 조용히 예 잘하겠습니다 뭐 그냥 몇 마디 안 물어봐요. 와서 일할 때 말 잘 들을 것인가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나 모르는 것은 배워서 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자기가 면접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2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관리에 대한 생리를 잘 모르면 참 좋은 직장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인생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뇌도 안 되고 이거 뭐 이거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쓸 사람이 모자랐지만 또 받아보면 쓸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시설관리에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개나 소나 쓰는 곳이 시설관리가 아니다 이거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인구직을 하는데 은퇴 후에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은 뭐 직장이 장교 출신도 있고 공기업 출신도 있고 뭐 공무원 출신도 있고 뭐 등등등등 막 있잖아요. 경험 없는 출신도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면 들어갈 것인가, 그걸 고민 좀 하셔야 돼. 고지식하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만의 판단 생각으로 해가지고 입사를 해볼 것이다 하면은 힘들어요. 수준에 맞는 그 이력서를 내셔야 돼. 수준에 맞는 거. 받아주는 사람이 수준에 맞게끔 써줘야 그 사람이 이제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키워줄 거고,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이 쌓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선입견 갖잖아요. 모를 때는 선입견 갖는 거예요. 알고 나면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이디라 방송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할 때 군 경력이라든가 공무원 경력 이런 것들을 쓸 때 시설관리의 현장에 맞게끔 조금 수정 보완해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연락이 와요. 고맙습니다.